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현재 시간 기준 19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실시간 확진자 수는 547명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49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고요. 전일 확진자 수가 1053명이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분이 확진자 수로 최종 확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진단 키트를 활용한 확진자 수를 선별하는 게 워낙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더욱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다만 몇 명을 진단해서 몇 명이 확진되느냐 그 비중을 따졌을 때는 조금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점점 더 이 12월 말까지는 최소한의 코로나 그 19 관련해서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들이 충분히 좀 시세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기준으로요, 미국에서는 이제 FDA에서 모더나를 승인을 좀 했습니다. 그게 다음 주 관련주에 어떻게 움직임을 좀 가져갈지는 제가 오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좀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막 영상을 좀 만들고 했을 때 그때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예전에 관심 종목이나 예전에 한번 슈팅을 줬던 종목이 한참 눌렸다가 이슈를 가지고 들어올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근당, 신풍제약, 부강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대웅제약, 일양약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종목도 있으실 테고 관심이 좀 없으신 종목도 있으실 텐데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확인차 한번 영상을 제작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종근당부터 해서 제가 부강약품, 일양약품, 신풍제약, 그리고 대웅제약, 엔지킴 생명과학 이렇게가 코로나가 한창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그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을 좀 진행했던 종목들입니다. 회사들이죠. 그런데 이들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와서 시세가 상당히 좀 분출된 대웅제약 같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세게 가다가 눌려있는 종목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엔지캠 생명과학부터 한번 볼게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잘 아시겠지만 EC18이라는 치료제를 현재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게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라고 했던 시점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에 대한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1월 11일 날 또 발표가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임상이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들어올리는 이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세게 좀 가놓고요. 다 한번 지워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올해 이 코로나 치료제는 이슈를 머금고 날아갔을 때가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고점입니다. 18만 4,900원 정도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밀렸거든요. 근데 월봉상으로 지금 보면 요렇게 지금 여기 정도에서 한 94,000원, 5,000원? 요 정도쯤에서는 이렇게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반등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이평선 다시 탈원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던 요 라인을 다시금 이제 복귀를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복구를 좀 해서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사실 이제 완전 눌렸다가 그죠? 완전 눌렸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목 자체가 사실은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좀 했다가 이후에 세게 눌리고 나서 다시 이 물량을 좀 소화를 하면서 반등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는 보면 한 9만원 정도 라인에서 사실상 어떤 그 하락을 좀 멈추고, 그죠? 요런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구간대에서 하락을 좀 멈추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다시금 이 11만원대 라인을 돌파해주는 좀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임상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다시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조정받고, 그죠?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서서히 지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매동으로 좀 보면 최근에 어떤 매동을 봤을 때는 메인들이 그래도 조금은 사주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개인들이 좀 이렇게 다시금 매수를 좀 했었는데 뚜렷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만 봤을 때는 외인의 조금은 수급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고가권 이 구간대의 어떤 이 물린 물량들을 어느 정도까지 과연 소화를 했었는지, 그게 좀 관건이 아니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요 매물대가 강하게 지금 이제 겹겹이 구간별로 상당히 강하게 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충분히 좀 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구간대를 보면요, 뭐 요런 때라든지 한번 밀리고 나서는 이제 이 구간대는 사실은 이제 좀 물량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시 여기를 깨면서 또 급락이 나면서 다시 또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다시 또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충분히 팔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팔고 나가지 않았겠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서히 지금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시도를 좀 하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C18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좀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은 좀 이슈는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본다면 이대로 그냥 다시 여기서 눌려버리는 움직임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엄청 사실은 세게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부터 18만원까지 거의 뭐 8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8월달부터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다시금 눌렸다 다시 좀 슬슬 들어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레로리브도 임상을 좀 진행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덱사메타손이죠. 덱사메타손, 과도한 면역에 대해서 반응 억제하는,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제 치료제로 렘데시비르하고 이제 그 덱사메타손을 처방을 좀 하면서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뭐 치료제를 그걸 좀 쓰지 않았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도 리제네론하고, 그죠? 렘데시비르하고 뭐 덱사메타손 이렇게 해서 좀 처방했던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이 어떤 지금 보시면 이 부강약품이 이 덱사메타손으로도 다시 한번 상당히 좀 그 시세를 줬습니다. 물론 원래의 이 부강약품은 레로리브라는 그 약품으로 약물 재창출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의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그런 과정에서 덱사메타손과 관련된 그 관련주로 또 엮여서 시세를 좀 줬으니까, 현재는 뭐 덱사메타손 관련주라고 하는 게
더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슈가 현재는 뭐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도 지금 보면요, 상당 부분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라인을 딱 기점으로 두고서 양봉을 크게 세웠잖아요. 그죠? 여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좀 상승의 사례거든요. 이 구간대를 조정을 한번 싹 주면서, 그죠? 최근에 이런 차트 움직임이 많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서서히 조정을 받다가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고 쭉 빠지는 좀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이 부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나서 세 번 정도를 이렇게 해먹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 구간대가 엄청나게 사실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라인이거든요. 매물대가 엄청나게 몰려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더 가겠지 하고 들어간 분들은 계속 물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지금 빼버려가지고 가격 조정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버렸다라고 하면 이때 물리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죠? 여기 대비해서 거의 여기까지면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많이 빠져서 지금 그 빠진 상태에서 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여기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 생각으로는 다시금 이 뭐 4만원 이상의 가격대, 여기까지 움직이는 것은 애지간한 어떤 그 이슈가 터지거나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다만 이 구간대 거의 사실은 거의 이제 룸이 크게 안 남았죠. 한 37,000~38,000원대까지의 어떤 반등은 한 번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걸 돌파해 가지고 지난번 고점 뭐 46,000원까지 간다 라는 식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애지간해서는 뚫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이 구간대를 다시 돌파하는 것이. 왜냐면 여기서 쭉 올리면서 여기까지야 뭐, 그죠? 여기까지야 뭐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해 준다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물린 분들은 사실은 본전 심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 조금 상승하면 조금 더 올라오면 팔아야지, 조금 더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다가 못 팔고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윗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매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젠간 오겠죠 하시면서 내려놓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승하면서 이 아랫 구간에서 잡은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한번 밀리면 그냥 바로 물량을 그냥 던질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랫 구간에서 잡으셔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윗 구간에 매물이 충분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아는데 계속적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해서 들고 계신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요 구간대 3만원 정도에서 4만원 조금 못 미치는 37,000~38,0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뭐 움직임을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이상을 가려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 또 이 구간대 또 물린 사람들, 이 매물을 다 받으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그러려면 단순히 뭐 소위 말하는 이 종목에서 뭐 큰손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3번 정도를 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물량을 털고도 남을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금액들을 써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뭔가 이슈가 남아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쉽게 돌파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물론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2016년 18년도 이때에 상당 부분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이 라인을, 그죠? 이런 구간을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터치했었죠,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이제는 물론 여기가 상당 부분 이제 강한 지지라인이 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갈 수 있을까? 뭐 이 구간대까지는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3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시원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매물들, 그런 매물들을 좀 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월봉상으로 음봉 빠졌던 이 구간은 사실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졌어요. 그죠?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올렸을 때하고 이때 구간대는 또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지면서 어쨌든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더 들어올려서 한 38,000원까지는 한 번쯤 가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은 해보는데, 그 이상을 한번 뚫어주려면 매물대가 상당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애지간한 힘을 가지고는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꽂아줬을 때, 이런 식으로 4만원까지 이렇게 꽂아줬을 때, 그때는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이것들 다 소화하면서 가는 움직임 나왔다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45,000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낸다거나 뭐 그런 움직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쉽지 않겠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는다. 그 의미는 이 윗구간 때 물린 악성 매물들, 매도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들을 다 받아서 그걸 갖다 소화하면서 거래량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만큼의 이 부강약품에 현재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제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쉽지가 않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서, 부강약품은 뭐 37,000~38,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상의 강한 움직임이 과연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찍고서 윗골을 달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해줬던 라인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저항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저항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서 여러 번 해다가 못 미치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 움직임을 같다라고 봐야죠.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계속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흐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갈지 부강약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최근에는 이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부강약품은 추가적으로 조금의 상승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움직임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만원 7~8천원까지의 상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이상은 과연 어떤 이슈를 붙여서 갈지 한번은 뭐 살펴볼 요량입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양약품을 한번 볼게요. 일양약품 주주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슈펙스라는 약품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어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6월에. 근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제 영상 올린 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도 제가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슈펙스에 대한 임상이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제약회사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임상을 좀 진행해달라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정말. 그래서 이게 얘기가 또 매스컴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슈펙트에 대한 임상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더 퍼스트라는 그 뉴스 사인가요? 기사 뭐 비즈니스 뭐라 써있는데, 여기서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요, 엄청나게 지금 사실 원성이 심한 겁니다. 일양약품 최근에 신풍제약하고 해가지고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요즘에 임상 같은 걸로 언론 플레이 잘하는 회사들은 그 약품이 뭐 효과가 입증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투심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상당히 지금 엄청 밀려요.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6월달에 뭐 한다 또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 고점 계속 낮아집니다, 지금. 그죠? 주주분들은 정말 이거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을까. 지금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어요. 앞서서
상당히 강하게 지지해주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대로 그냥 끝날까,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이량약품이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정말 슈펙스 뭐 없다, 아무것도 없다, 슈펙트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릴까. 이슈 하나만 뭔가 좀 발표가 되면 또 기사화되면서 한번 쫙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이게 줄줄줄 흐르는데 버티실 재간이 없을걸요 이거. 상당 부분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갈 것 같이 해놓고서 또 물량 소화하고, 갈 것 같이 되면서 또 빠지니까 물량 소화하고, 또 들고 또 소화하고 또 소화하고, 계속 이렇게 파는 물량들, 그 파는 물량들이 계속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죠? 외인들은 딱히 어떤 움직임을 그렇게 좋게 가져가진 않고 있는데,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일양약품의 어떤 올해 상승했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그죠?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물론 뭐 어느 정도 수준의 하락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요 구간대는 강하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만 깨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반등 10%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밀려버리면 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그죠? 이게 양봉 세운 것까지도 쭉 밀어 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 이제 120평선, 302평선 여기가, 그죠?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제 기준으로는 지지해야 될 라인까지 충분히 빠졌다, 상승한 거 다 반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지만, 이대로 그냥 끝낼까 좀 의문스럽네요.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슈 붙여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말씀드릴게요. 신풍제약은 제가 개별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생각보다는요 이게 지금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빠르게 좀 살아나지는 않고 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피라맥스 이슈를 가지고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봤었는데, 물론 뭐 이제 임상이 남아공 케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최종적으로 결과는 아직 발표는 안 나왔으니까요. 좀 뚜껑 열어봐야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일양약품처럼 리베이트 관련된 이슈로 음봉으로 밀어버렸어요. 이 고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렇게 밀렸는데 이번에는 가나? 왜냐면 지금 조정인데 조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조정받거든요. 서서히 올라가면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양봉을 뽑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패키지라고 있는데, 걔도 조정을 서서히 받다가 위쪽으로 조정받다가 들어올리는 경우죠.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 구간대를 잘 보시면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원래는 위로 들어올리면서 조정을 받아요. 얘가 이렇게 그러더니 살짝 눌렀다가 양봉 뽑죠. 요런 케이스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 고점을 또 이렇게 넘어줬고, 그죠? 그런 건데, 지금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아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그 신풍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밸류에 대해서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20만원 한번 돌파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쌍봉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금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요 밀어진 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는 이 하방 경직성,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라인까지 왔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빠지지 않는 라인까지는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구간대가 이제 이 당시에는 지지가 됐었던 라인이고, 여기선 또 이제 저항이었었고요. 그죠? 다시금 빠졌다가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되는 움직임, 뚫고 나니까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지가 반드시 돼야 된다. 여기 지지가 안 된다라 하면 어디겠습니까?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라인대에서 다음 주에 반드시 지지가
나오는 것이 좀 확인이 돼야 된다. 저점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한 번쯤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 들어 올리면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아주 높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더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다만 그게 이 신풍제약의 어떤 이슈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라맥스에 대한 이슈도 한 몫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바로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 다 팔고 있는데 지금 외인과 기관은 사고 있죠. 신풍제약. 물론 뭐 MSCI 편입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상당 부분 그죠? 이런 이슈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수급만 봤을 때에는 저점만 확실해진다면 한 번쯤은 들어가 볼 매력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수급이 지금 현재 깡패인 상황이다, 신풍제약.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와, 이렇게까지 수급이 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하는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 빵빵하게 좀 받쳐주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좀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자금들, 그죠? 또 그런 것을 좀 추종하는 펀드 자금도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수급 정말 깡패로서의 이 종목이 더 세게 좀 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본다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대웅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이미 날라가서, 그죠? 날라가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그래도 살펴볼 필요는 있죠. 왜냐면 어떻게 날라갔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카모스타트, 그죠? 카모스타트 호이스타정이라는 약물에 카모스타트 성분이 이 대웅제약에서 이슈가 좀 됩니다. 그래서 임상 2상으로 진행했던 것이 2상과 3상을 동시에 좀 진행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관심도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에도 상당 부분 기사가 됐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대웅제약에 대한 호이스타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대웅제약은 현재 대웅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상당히 강하게 주가를 들어올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올해 한 3월 정도, 그죠? 이때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렸죠. 122%까지 올리고 쌍봉 만들고 밀렸다 다시 갔다가 쭉 빠지니까, 그죠? 10만원 언더로 내려갔거든요. 거의 17만원 18만원까지 갔다가, 그죠?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는 이게 다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을 달았다. 물량을 소화하면서 거래량 터졌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움직였다. 이 망치형 양봉, 매집봉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이렇게 딱 소화해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소화를 해줬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왔다.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망치형, 역망치형 양봉이 쫙 나오면서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지금 이제 22만원까지 장중 돌파를 좀 했습니다. 지금 굉장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죠? 이게 여기쯤에서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끝났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죠? 이 장기 이평선인 300이평선 언더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엄청 세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앞서서 있는 말씀드린 부강, 일양, 신풍, 대웅, 엔지캠 생명과 앞으로 말씀드린 종근당까지 그렇게 쉽게 고점대 구간에서 쭉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완전히 빠져놓고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대웅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전 봅니다. 대웅제약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트의 움직임으로 이 대웅제약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했다. 그죠? 얘가 이제 과열 종목에 과열 예정 종목인가요? 들어갔고, 다른 애들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과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엔지캠 같은 애들, 그죠? 뭐 신풍도 지금 뭐, 그죠? 조금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고, 일양약품도 많이 지금 그 눌려 있고요.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지금 눌려 있는 애들 다. 엔지캠도 눌려 있고, 신풍도 신풍 고가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일양도 눌려 있고, 그죠? 부강도 이 앞서서 말씀드린 애들만큼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눌렸다가 지금 서서히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대웅을 보면, 야, 이게 이렇게 갔던 애가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라는 정도로 충분히 눌렸다가 지금 간다라는 거죠. 다 그냥 털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제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신만 가지고 이슈를 다 끌어모아서 백신만 가기에는 그 이슈가 코로나 치료제도 결국은 좀 승부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근당을 말씀드리면, 대웅이 먼저 치고 나서 지금 대웅제약이 아마 과열 종목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 종근당도 이제서 들어올렸어요. 대웅이 들어올린 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싹 양봉으로 전고점 딱 찍고 나서 한 번 더 20% 이상 올렸죠.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얼마인가 볼까요? 2조 4천억 됐네요. 그죠? 2조 4천억. 가벼운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이 대단히 센 움직임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종근당도 금요일날 양봉을 뽑았어요. 살짝 윗꼬리 달고 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물량들을 다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충분히 조정받고 갔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다 달라요. 야,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냐,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들어올린 거거든요.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이렇게 세워놓은 요 양봉의 하단을 딱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돌파를 한번 시도해서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들어올린 거란 말입니다. 저점을 서서히 이렇게 높이면서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래서 앞서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묶어서 설명이 되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현재 충분히 눌려가지고 아주 끝단까지 눌린 애들, 그런 애들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충분히 물량이 소화가 되면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국내 시장의 수급이다. 그렇게 수급이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근당도 금요일날에 수급도 이제 외국인이 80억 정도, 전일도 10억, 4억, 1억 계속 사줬고, 기관이 좀 털긴 했습니다만, 그죠? 다시금 또 들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지금 자금이 들어와서 상당히 좀 올렸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6종목 되나요? 종근당, 부강, 약품, 일양약품, 신풍, 제약, 대웅 제약, 엔지캠 생명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미리 좀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가권에서 잡아서 정말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정말 간다, 그죠? 라고 생각해서 들고 계실 수도 있죠. 먼 어깨쯤에서 잡아서 정말 정수리까지 정말 다 발라먹고 나오시겠다 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지지가 되어 있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하방으로 조금만 빠지면 손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인포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들 중에서 뭐 녹십자라든지 셀트리온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어서 뺐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현재 대웅제약이 어쨌든 과열로 잡혀 있어서 지금 종근당 쪽에 또 시세가 들어왔는데 추후에 어떻게 좀 돌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좀 흥미로운 다음 주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편안히 댁에서 좀 보내시는 하루 이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